11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국내 병원에 도입됐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들려오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게 틀린 주장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학칼리먼의 임태환 회장은 최근 의료정책 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인공지능이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도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자기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빅데이터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봇산업, 그리고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 등 많은 분야와 함께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4차 산업과 관련된 학문을 먼저 이해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원이 자동차 보험 환자의 영상 진단 수가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의학은 주로 다른 병원의 의뢰를 받아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해주는데요. 2013년부터는 심평원 지침이 바뀌어서 진단을 의뢰한 의료기관이 영상 진료비를 대신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의뢰기관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영상의학과 의원들은 진단을 하고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참다 못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심평원에 먼저 청구해서 심사 불능 통보를 받아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방법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가능한데요. 대한개원 영상의학과 의사회 이창석 회장은 영상의학과 의료기관은 몇 년 동안이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지 못했다면서 하루빨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내년 6월쯤에 중장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8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는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증 질환자가 대형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태스크포스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협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의원급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진료 의뢰서 발급 건수와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의 구조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인데요.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됐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익위원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중립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분석심사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분석심사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심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도입으로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심평원이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국 의사들에게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의료 비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개최한 분석심사 워크숍 장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며 반발했는데요. 심사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